제가 최근에 이제 또 올 새해 들어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9년 부의 대절벽, 네, 해리 덴터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80년 버블 붕괴와 1990년대에 미국 경제 호황을 맞춰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이렇게 부의 대절벽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금융 버블에 대한 관련 책이라 제가 조금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책을 저는 이제 인터넷 노트북이나 또 시간 나는 대로 핸드폰으로 주로 많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책을 열면 가제들이 중요한 타이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다 읽으시면서 시간이 없으시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만 중요하게 찍고 들어가서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2022년 후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붐이 이제 완전히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한 지금 경제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2022년에는 경제 자체가 혼란스럽게 세계적인 모든 대공황이 와서 모든 것이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나 경기 동향이나 경제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채권을 비롯해서 은행은 또 어떻게 될지 원래 부동산이 굉장히 기울어지고 무너진다면 은행은 당연히 망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과 깊숙이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이 경기도 그렇지만은 은행들이 파산된다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IMF를 한번 겪으면서 은행들이 신용금고 제2의 금융권들은 거의 망했었고 그다음에 제1 금융권도 이제 많이 흔들려서 M&A 합병을 함으로써 은행들도 이제 결국은 파산이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모게지가 터졌던 2008년대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굉장히 주식을 많이 운행했던 은행들이 거의 다 파산을 했고 저도 오랫동안 아직까지도 거래하고 있는 시티뱅크도 거의 파산, 망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은행은 이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했었고 크게 운행을 하다가 시티뱅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체적인 직원을 반 이상 50% 이상을 해고를 함으로써 은행을 살리겠다 해서 결국은 시티뱅크의 타이틀은 남아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량은행까지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시티은행 하면은 시티뱅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세계 금융 위기에서 빼어나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2008년도에 살아남은 은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2008년도에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 들어가서 2008, 9, 10을 제대로 미국에서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티뱅크에 가면은 거의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던 게 제 눈에도 보였었어요. 앞 좌석에나 대출 파트나 이런 파트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의자만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무섭구나. 모든 것이 잘못 줄을 튕기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금융 버블이 일어난다면은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들이 많고 현재 좀 발빠르게 좀 내려다보는 분들은 많이 정리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근데 이제 좀 늦게 또 들어가신 분들은 또 부동산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 팔기도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적자 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러다가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잃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우리가 하는 지금 순간순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이런 책들을 보면은 조금 맥을 짚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자기의 결정에 대한 포지션을 알려주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사실은 부동산과 현찰,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세대는 사실상 베이비붐 세대지 않습니까? 예. 저희 때에 이제 부동산도 샀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올랐고, 그 매각을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만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씀씀이도 커져가지고, 현재는 최근에 영화 같은 거, 보헤미안 랩소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세대들인데, 우리나라는 좀 뭐가 좋다 그러면, 다들 흥분해가지고 똑같이 따라서 좋다. 2번 본다. 3번 본다. 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거 좋지 않게 생각해요. 예, 전 그 영화 아직 보지도 않았고 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물론 제가 직접 라이브로 좋아했던 기간은 있었지만 그 시기는 사실 제가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젊은 친구들도 왜 그렇게 그거를 음악 너무 멋있죠. 예, 한 세대를 풍미했던 아주 거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그럼 유행처럼 좋다. 또 안 좋다. 그럼 유행처럼 안 좋다. 저는 개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 제가 볼 적에는 이미 이제 조금 올랐을 적에 팔고 나가는 사람들은 좀 발빠르게 나갈 때 봄이 일어나가지고 참 부동산 지금 앞으로 살면은 정말 좋아진다, 오른다, 이렇게 붐을 타서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뭐가 좋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나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산을 손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팔랑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또 재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팔랑팔랑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는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투자의 방향도 자기나 뭐가 좋다 하면은 쭉 글로 따라가고 뭐가 나쁘다 그러면 갑자기 다 처분해가지고 일로 가고 이런 방향은 저는 그렇게 박수 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뭔가 하여튼 그런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나 궁극적으로 좀 자기가 생각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유행에 맞추는 것보다는 자기가 많은 인터넷을 보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예측하고 또 발품을 팔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멘토가 없는 경우에는 한 권의 책이라도 들여다보면서 그 책을 봄으로써 그 책이 멘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참 잘 자산을 일구고 현찰도 있고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는 뭔가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그리고 또 공부도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또 과거적으로 이런 것을 다 타파하면서 잘 그래도
지내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있었고 현재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지금의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 세대이지 않나. 사실은 뭐 현재 지금 그 경제적인 면이나 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겨냥하는 걸 보면은 50대, 60대, 40대 중반까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손님으로서 많은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굉장히 그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막강한 파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붐 세대야말로 우리 세대야말로 정말 제대로 뭔가를 잘 보고 잘 진행해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40대, 30대, 20대 여러분들은 좀 유행에 민감한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한때 잠깐 가는 거는 장사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6개월, 5개월만 단발로 보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는 장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옛날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또 좀 현실에 너무 그냥 목매지 말고 어떤 옛날적인 것도 좀 자기 그 배울 점에 대해서 믹스해가지고 그거와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해리 덴트라는 이 작가의 2019년 이 책은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2019년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하반기부터 제가 전망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세계 금융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금 작년부터 제가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더 투자를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책으로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나는 이래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이래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좀 돈을 이제는 현금화를 하고 뭔가 하여튼 대비를 하며 준비를 해라 이런 끝 내용이 저한테는 머리에 스치고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은 좀 읽어보시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책이기도 하고 또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한번 딱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해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도록 하십시오.